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어제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4일 오후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구속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과연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공천 개입 의혹,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사안까지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윗선까지 가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이 공천 관련된 정황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증거들 하나하나 짚어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실정과 또 민주당의 대응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손병관 기자와 함께 짚어보죠. 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손병관입니다. 네. 자, 어제도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지금 쏟아졌는데 명태균 씨가 구속영장 청구, 그러니까 이 구속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뭐 개입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김영선 또 명태균 두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라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특별한 거는 네. 신문 기자회견에서는, 목요일 기자회견에서는 몇 차례 문자를 했고 그 이후에는 좀 명태균 씨는 거리를 뒀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건희 씨를 이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과 같이 한 2번 이상은 만났다는 그런 증언이 나왔어요. 그 시기가 2022년 6월 13일과 6월 22일이 되는데, 네. 13일에는 그 김해 봉화마을 인근에서 봤던 것 같고요. 6월 22일에는 대통령이 창원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김건희 씨랑 이제 명태균, 김영선 3자가 만났다고 합니다. 네. 그럼 뭐 이 KTX 특별 열차에서 만났다라는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요.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당의 좀 중진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뭐 글쎄요, 뭐 최근에 뭐 야당 대표가 대통령 부인하고 뭐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찌됐건 이제 문제는 이제 명태균 씨 같아요. 명태균 씨가 자연 신분이고, 네. 그 대통령 같은 경우 그 기자회견에서도 내왕을 이제 끊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다른 정황이 나온 거고, 사실 이런 상황 때문에 대통령도 사실 목요일날 기자회견 때 정확하게 어떤 사실관계를 다투어가지고 해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하. 네, 대통령도 부인이 뭘 하고 다니는지 잘 정확히 모르니까. 아, 그래요? 그런 뭐 제대로 팩트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다. 네. 지금 바로 또 윤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게 드러나는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네요. 기자회견이 오히려 자충수가 된 그런 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이제 부인이 된 뒤에도 명태균 씨를 2번 이상 만났다라는 거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명태균 씨 또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을 뭐 주고받은 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거는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그 영장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는 거는 나오는데, 따로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제 취재한 내용이 명태균 씨랑 김건희 씨가 이제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복원하는데 이제 성공했다. 어느 정도 복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적어도 이제 2월 달에 주고받았다는 거는 복원에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아하. 예. 근데 이제 사실 지금 공천 개입이 이제 두 파트였는데, 네. 2024년도보다는 2022년도가 이제 대통령 부부로서는 좀 방어하기 굉장히 힘든 난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 봐가지고는 좀 더 수사가 좀 많이 진전이 됐는지는 좀 아직 판단은 좀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판단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다. 예, 지금 뭐 이제 신문들마다 또 전망들도 약간 엇갈리는 것 같은데, 네.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해가지고 뭐 기소든 불기소든 어쨌든
사법 처리를 할 거는 이제 분명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은 이제 검찰이 수사를 확대를 하거든요. 다른 네. 혐의로. 근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경우를 보는 것처럼 검찰이 굉장히 좀 몸을 사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으로서는. 아, 제2의 도이치 사건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냐. 손 기자는 이렇게 이제 우려를 표명을 해 주셨는데, 자, 그리고 네. 어제 보면은 뭐 MBC나 뭐 동아일보 이런 보도들 보면 이 대통령이 당시에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고 이제 공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날 또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명태균 씨가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대통령과 이제 통화를 해서 김영선으로 하기로 했다. 이런 뭐 MBC 보도도 있었고, 뭐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김영선 공천을 뭐 계속해서 요구하는 명 씨의 메시지가 또 이제 발견이 됐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천 관련돼서 정황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오늘 나온 이제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일단 명태균 씨가 이제 대통령한테 보냈다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됐다는 취지로 보도가 나왔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했냐는데 음. 무반응이었는지 뭐라고 답했는지 이 부분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이 어떤 판단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보여요. 사실 대통령의 반응이 정말 중요한 뉴스가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내는 순간에 이제 기사의 제목이 바뀔 수도 있고 검찰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쨌든 좀 수사 정보를 전달하는 데서 아주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좀 살인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몸을 좀 사리는 검찰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래요. 지금 윤 대통령의 반응이 궁금한 것이고, 또 정말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국민들이 많이 좀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검찰이 갈지 안 갈지 미지수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정리를 해두고요. 그리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적 쇄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제가 뭐 기사들을 쭉 봤는데 네. 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의 바람이나 뭐 기대나 전망이 다 좀 약간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좀 아주 크게 의미 없이 그냥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담아가지고 쓰는 기사들이 검찰발 기사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사실 보면은 뭐 김건희 라인이라는 것도 이제 행정관, 비서관 뭐 그런 급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이제 두 분은 이제 밖에 나가 계신 분이고 나머지 분 대여섯 분인데 그 중에 네. 뭐 한 두어 분은 행정관, 나머지는 비서관. 그런데 그분들을 이제 바꾸는 게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크게 고심하고 그래야 되는 건지, 네. 그런 거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지. 지금 얘기되는 이제 강기훈 행정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을 때부터도 문제가 됐던 분인데 네.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계속 이번에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뭐 정리되지 않겠나 이 정도 말을 흘려가지고 그걸 기사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한심한 거죠. 아, 그래요. 이 국민들의 이 시선은 이 국민 눈높이는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부응하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 있고, 뭐 강기훈 행정관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인적 쇄신 시작한다, 들어간다, 뭐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보도. 글쎄요. 이게 대통령실은 움직일 생각, 더 크게 변화할 생각은 없는데 언론이 오히려 또 앞서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 알겠네요. 좀 타이밍적인 문제가 있는 게, 네. 이제 조금 있으면은 곧 좀 긴 외유를 가잖아요. 아하. 그렇죠. 근데 또 외유 가는 동안에 아마 따라가시는 분도 있고 그럴 건데, 현지에서 뭐 현지에서 자를 수는 없죠. 유어 파이어드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이제 중요한 해외 순방 이벤트 같은 거를 좀 하고 나서 이거를 해야 되는 어떤 숨고르기의 어떤 타이밍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감질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던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래요. 감질만 나는 그런 하나하나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국민들이 볼 때는
바뀐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나왔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뭐 정황이지만 일단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벌써부터 기자회견 끝난 지 며칠 됐다고 이걸 예. 보면은 신뢰를 계속 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용산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다들 이제 대통령이 이제 외국 오랫동안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준비하느라 가지고 이제 따라가시는 분들 많고 그러니까 다 거기에 집중할 건데 어쨌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나 국내에 있나 상관없이 네. 어떤 국내 여론이라든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해외에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봐주질 않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일 자체는 이제 거기에 매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속 시원한 어떤 조치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전혀 속도가 나지 않는 그런 단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라고 봐야겠죠. 네, 괴리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소식들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